2013년 7월 11일 저녁 싱가포르의 한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운전자뿐만이 아닌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들의 다른 운전자들 모두 이 광경을 보자마자 너무 놀래서 한 은색 승용차를 향해 차를 당장 세우라며 소리를 지르고 경적을 울렸는데, 이런 소란에도 불구하고 이 은색 승용차는 전혀 아랑곳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무시하고 그냥 막 내달렸습니다. 차 밑에 사람을 대롱대롱 매단 채 말이죠. 자기 차 밑에 사람이 깔린 채 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차 속도는 점점 높아져가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범벅이 된 채 이 남자는 싱가포르의 코반역까지, 지하철역까지 끌려갔고 거기서 차와 분리가 됐습니다. 당연히 이미 사망한 상태. 밑에 깔린 피해자와 분리된 뒤에 사고를 낸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차가 속도 내며 달려온 길에는 핏자국이 그대로 무슨 선마냥 쭉 나 있었어요. 저녁 7시 정도면요,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에요. 더구나 역 근처로 막 내달렸기 때문에 역 쪽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이런 충격적인 광경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왜 이 차 밑에 깔려 있었던 걸까요? 왜 차에 깔린 채 질질 끌려왔던 걸까?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주변 도로를 봉쇄하고 도로에 남겨진 혈흔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한 주택가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집의 초인종을 딱 눌렀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네. 설마 문고리를 딱 당겨보니 문이 열리네. 그렇게 들어간 집 안에서 경찰은 한 구의 시신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아, 여기가 첫 사건 발생 장소구나. 살인마가 이 집에 들어와서 두 사람을 해하고 이 짓을 벌인 거구나. 그렇다면 집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남자와 차 밑에 깔린 채 사망한 남자, 이 두 사람은 누구인 걸까? 신원 확인 결과 이 두 남자는요,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집에서 숨진 66세 아버지 천원신, 차로 질질 끌려간 42세 장남이었던 아들. 당시 집에서 발견된 아버지는요, 몸에 남겨진 자상만 20개에 달했고요. 모두 얼굴과 목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또한 차에 질질 끌려오면서 숨진 게 아닌 그 전에 이미 얼굴과 목, 팔을 11번 칼에 찔린 상태였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의 사망 사이는 목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 이 아들은요, 부검 결과 칼에 찔리고 산 상태에서 차에 매달려 끌려가기 시작했고 꽤 몇 분의 시간 동안 살아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산 상태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피해자, 사건이 일어난 싱가포르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이 피해자 아버지는요, 중국 푸젠성에서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다가 싱가포르로 넘어와서 열심히 일해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평판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런 그의 아들 또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성실하고 좋은 남자였다고 다들 말했어요. 그렇다면 한순간에 한 가족의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죽여버린 이 범인은 누구인 걸까? 이 사건은 목격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범인을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놈이 피해자 아들을 질질 끌고 다녔던 차, 이 차를 어디 외진 곳에 버리고 간 거예요. 그 차가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서 지문이 떡하니 신원 바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발생 56시간 만에 체포된 범인은 34살이었던 이스칸다르 라마드. 놀랍게도 경찰이었습니다. 그것도 경찰서에서 너무 일을 잘해. 그래서 우수경찰. 거기다 고위 형사로까지 승진하고요. 미래가 밝은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놈은 이 경찰 생활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돈을 쥐꼬리만큼 주거든. 나는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거든. 라마드는 2000년 초 짧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 결혼 생활 몇 년 동안 허세를 자기 분수에 안 맞게 자꾸 무리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집 좋은 거 사고 차 좋은 거 사고 집 안에 인테리어 비용 또한 은행에서 대출 받아 합니다. 갚을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우선 빌리고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너무 많이 받아서 이거 이자만 해도 경찰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는 못 산다. 이혼한 거예요. 그렇게 이혼한 후에 라마드는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살면서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경찰 월급으로는 이거 뭐 절대 갚을 수가 없겠는데. 은행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얼른 이자를 갚든지 원금을 갚든지 해줘야 되는데 자꾸 10년 넘게 질질 끄니까 은행이 화가 나서 2012년 10월 라마드를 법정에 세워버립니다. 파산하든지 돈 갚던지 징역 가던지 뭐 어떻게 해라. 재판 결과 라마드는 파산. 이 결과는요, 라마드의 경찰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찰이라는 놈이, 그것도 직급도 있는 놈이 자기 월급보다 3배, 4배나 더 많은 대출을 받고 그것도 못 갚아서 아주 그냥 남사시라.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래서 이때 형사과에서 물류과로 옮겨지고요. 라마드 총도 압수당합니다. 그러니까 형사직에서 그냥 사무직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딱 이때 피해자 아버지 천문 씨는 사업을 하다가 누가 우리 회사 금고에 돈을 훔쳐갔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신고를 받은 사람이 라마드였어요. 라마드는요, 이 아버지 천문신이 금고 안에 있던 돈 대략 6천만 원 정도 사라졌다. 얼른 찾아줘라 하니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도난당한 6천만 원 이외에 여전히 그 금고 안에 남아있는 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너 돈 좀 있는 놈이구나. 그 금고에 돈이 더 있구나. 이렇게 이 천문신이 범죄 타겟이 된 거예요. 도와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때 라마드는요, 자신의 경찰 직업을 이용합니다. 얘 어디 사는 놈이야? 집 주소 다 알아내고요. 전화번호, 회사 등등 다 파내요. 비록 파산은 했지만 이게 파산한다고 빚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갚아야 할 것은 갚아야죠. 라마드는 다음 할부금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 천문신의 금고에 있는 돈은 자기를 살리는 만병통치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때 라마드는요, 형사직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냥 사무원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막 수사할 권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걸 일반 사람이 아냐고요. 그냥 경찰이다 라고 하니까 경찰인 줄만 알지. 라마드는 계획을 세웁니다. 우선 형사인 척하고 도둑 잡아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금고 주변에 카메라 설치해준다고 돈을 달라고 해야겠다. 카메라 설치는 개뿔. 그 돈 훔치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카메라 설치해줄게요. 나한테 돈 주세요. 그렇게 어쨌든 거짓말을 했으니 카메라 주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장난 카메라를 하나 들고 갑니다. 자, 여기 카메라. 이걸 도난당했던 금고 있죠?
거기 안에 있는 돈 다 빼서 여기 카메라 가방에 넣으시고 이 카메라를 그 금고 안에 넣어 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도둑이 금고 털려고 문을 딱 여는 그 순간 이 카메라가 그 금고 도둑 얼굴을 찍게 될 겁니다. 아, 혹시나 도둑이 의외로 우리가 아는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이 사실 금고에 돈이 도난당했다 혹은 그 안에 카메라 넣어놨다 등등 아무에게도 말하시면 안 돼요. 이 말에 아버지 천원 씨는요, 아무 의심 없이 경찰이 하는 말이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카메라를 들고 홀로 금고가 있는 곳으로 가 라마드가 말하는 대로 카메라를 넣고 돈을 담아 나옵니다. 이 라마드의 계획은요, 천원신이 금고에 있던 돈을 다 빼서 가방에 담아 나왔잖아요. 그 가방을 훔치는 거였습니다. 모든 걸 마친 두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천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천원신은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마우니까. 그래서 술 한잔 하라고 혹은 차를 대접하기 위해 라마드에게는 잠깐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 라마드, 술이고 나발이고 부엌으로 가든지 말든지 오롯이 관심은 현금이 가득 들어있는 저 가방. 저거 언제 훔치지? 라마드는 천원신이 약간 방심했을 때 화장실에 가는 척을 하면서 가방을 들고 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딱 들었는데 너무 가벼워. 뭔가 이상한데? 보니까 가방 안에 돈이 없는 거예요. 뭐야? 천원신이 돈을 언제 빼놓은 거지? 이 부분은요, 아직까지도 몰라요. 천원신이 언제 돈을 빼놓은 건지.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돈을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다 빼놨던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타이밍, 딱 이때 부엌에서 천원신의 통화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통화소리가 잘 들리진 않는데 뭔가 이 라마드 귀에는 약간 천원신이 지금 자신의 모든 계획을 눈치채고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지금 내가 이 사기꾼을 우리 집에 잡아두고 있다고 신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가방에 돈도 없으니까 뭐야, 천원신이 눈치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타이밍에 통화소리까지 들리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사망한 사람은 말이 없다고 가해자 라마드의 주장입니다. 천원신이 모든 걸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사기를 쳐? 그러면서 갑자기 라마드를 칼로 찌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라마드는 살아야 되니까 정당방위로 맞서기 시작했고 정신 차려보니 천원신의 칼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천원신을 찌르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바로 천원신의 아들. 이 아들 얼마나 놀래요. 바로 이 라마드와 맞서기 시작했고 이 두 남자가 몸싸움을 하다가 라마드가 아들의 목을 찌른 겁니다. 이 아들은요, 목이 찔리고 막 피가 나기 시작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우선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목을 막 부여잡고 막 여러 군데 찔리는 상황에서 집 밖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도망가는 아들을 확인한 라마드는 그 집에 남아 사건 현장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자신의 흔적을 남지 않도록 치우고 집 안에 있던 천원신의 차키를 발견, 그걸 들고 집 밖으로 나와 차고로 향해요. 자기 주장에 의하면 차고로 딱 갔는데 핏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했는데 그냥 이놈이 이 아들이 이쪽으로 도망갔나 보네 라고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차에 타 운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 시작하고 갑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막 지르고 빵빵 경적을 울리니까 뭐지? 했다가 차 쪽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얼른 도망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더 높여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은요, 차 밑에 아들이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천원신을 죽인 것도 천원신이 먼저 나를 찌르려고 했다. 정당방위다. 그래, 내가 돈을 훔치려고 했다. 그건 인정한다. 하지만 살인은 인정하지 못한다 주장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살인을 저지른 후에 이놈은요, 도망 다니다가 사람 죽이고도 배는 고팠는지 한 식당에 들려 밥 처먹다가 잡혔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라마드. 그의 주장은 사실인 걸까요? 경찰은요, 개소리 하지 마. 애초부터 죽일 생각이었잖아. 차 밑에 사람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잖아, 이 새끼야. 어디서 개수작이야. 우선 라마드는 아들이 집에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피 흘리며 쓰러져 있으니까 바로 자기한테 달려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경찰이 봤을 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바로 쓰러진 아버지가 보였어요. 그러면 보통은 도와달라고 주변에 소리를 지르든가 뭔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나? 내가 현관문 쪽에 딱 서 있는데 바로 그냥 범인에게 달려가서 싸운다? 이게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차를 모는 사람은요, 차의 트렁크가 조금만 열려 있어도 혹은 방지턱이 조금만 달라도 미세한 좀 다름을 느낄 수 있대요. 특히나 사람 몸무게가 성인 남성이었어요. 키로수가 꽤 나가는 사람이 차 밑에 지금 걸려가지고 달려있는데 사람을 매달고 달리고 있는데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 자체도 실제로 이놈은요, 변호사를 3명이나 갖다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놈 변호를 해야 되는데 이놈이 하는 말이 좀 앞뒤가 안 맞고 이해하기가 힘든 말들 뿐이거든. 거기다 이놈은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범인들의 심리는 똑같나 봐요. 그놈의 심신미약. 심신미약인 놈이 경찰 일을 했어? 그것도 우수경찰? 형사를? 당연히 라마드야, 개소리 하지마 제발. 네가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심신미약인 너를 갖다 쓴 우리 경찰은 뭐가 되니? 당연히 심신미약 주장 검찰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천원신을 부검한 2명의 부검인은요, 천원신의 무릎이 너무 안 좋은 상태였대요. 무릎 교체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 옆에 보시면 나이도 딱 많아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건장한 남성을 상대로 칼을 들고 덤비고 막 몸싸움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그는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로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건 당시 라마드는요, 부엌에서 천원신이 자기의 모든 계획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러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통화 기록 확인 결과 자기 회사 사람한테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문제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놈이 거짓말 하다가 딱 걸린 게 분명 라마드는 천원신이 자기 계획을 알고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왔다. 그 칼로 자기 찌르려고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칼을 조사한 결과 천원신의 집 칼이 아닌 거예요. 경찰은 이 새끼 애초부터 자기가 칼 챙겨 가놓고 자기 칼을 천원신의 칼인 걸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이거 순 거짓말 새끼라고. 거기다 검찰은요, 살인 현장을 찍은 여러 사진들을 싹 보는데 뭔가 하나 이상한 걸 확인하게 됩니다. 한 장의 사진에 바닥에 천원신이 사망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딱 거기부터 현관문 뒤쪽으로 피가 묻은 발자국이 찍혀 있네. 현관문을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 열게 되면 이렇게 문 바로 뒤쪽에 이렇게 열면 이 뒤쪽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열면 이 뒤쪽에 공간, 딱 거기
집 현관문 뒤쪽 벽과 바닥에 이 바닥에 피 묻은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바닥에만 핏자국이 있고 벽에는 없어. 이 말이 뭐냐? 이놈이 천원신을 죽이고 바로 누가 오는 걸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현관문 뒤쪽으로 숨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신발 자국만 남고 그쪽에 서 있으니까 뒤쪽에 벽 쪽은 피가 없는 거예요. 이때 들어온 사람이 바로 아들이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 뒤쪽에 숨어 있다가 바로 덮쳤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때 목격자가 한 명 있었는데 천원신 집에서 악 소리가 나니까 이웃이 놀래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목을 움켜쥐고 피를 막 흘리면서 비틀거리며 나오다가 쓰러졌다고. 경찰은요, 이놈이 차 밑에 아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 일부러 매달아 달린 걸로 추정합니다. 목격자들이 경적만 울린 게 아니에요. 차 밑에 사람 깔렸다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몇 번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죽일 목적으로 일부러 아들을 끌고 갔다는 말이 되죠. 즉 결론은 라마드가 애초부터 돈을 노리고 칼을 직접 준비하고 의도적으로 천원신 죽인 후에 집 안에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오자마자 공격, 이 짓을 한 걸로. 라마드는요, 차는 원래 계획이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돈 훔친 뒤에 바로 택시 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꼬여버렸다고. 그런데 모르죠. 그렇다면 한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을 죽여버린 이 전직 경찰 이놈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우리나라였으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때 라마드는요, 2건의 1급 살인 혐의로 사형을 받았습니다. 라마드는 끝까지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쯤에는 더 이상 돈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내 안전이 걱정됐고 빨리 그 집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을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인 전직 경찰 살인마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